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몽수의 정상회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녹화 내용 1, 2부는 모두 좀 이번 이태원 사태와 관련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참 너무나 참 끔찍한 비극이 벌어졌고 좀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대표의 의견을 쫓는다기보다 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조금 전 냉정하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일단 생각이 좀 들어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게 뭐 국가의 책임 뭐 이런 등등이 언젠가부터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런 왜 이야기가 횡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을 이렇게 막 무조건 뭐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이 과연 이게 맞는 건가에 대한 생각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고 이는 뭐 무한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 세월호 사건 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뭐 일례로 2017년 12월 4일 이제 기억하시겠습니다만은 서해에서 낚싯배가 이제 전복이 돼서 이제 사망도 하시고 뭐 구출되시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었습니다. 그 당시 12월 5일 이제 그 다음 날에 12월 5일 한겨레 신문 이유진 기자가 쓴 기사를 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12월 3일 7시 1분에 낚싯배 전복 사고를 이제 1차 보고를 받고 사고가 발생하고 이제 이는 이제 56분이 지난 시점이다. 그리고 문재인은 이제 오전 9시 25분 국가위기관리센터에 도착해서 했는데 이제 이것은 이제 그 낚싯배 전복 사고가 발생한 지 3시간, 그다음에 첫 보고 이후 2시간이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이제 뭐 이 내용만 보시면 이제 벌써 기사의 취지를 이제 아시겠죠. 뭐 한겨레 신문답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교하면서 또 세월호 7시간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과도 차이가 있었다 그러면서 이제 사고 하루 만에 이제 뭐 문재인은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한 달여 만에 사과를 했다. 뭐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인지 뭐 굉장히 의미 있다 비중 있게 뭐 내용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재인이 이제 사과를 하면서 이유화를 막론하고 뭐 이 같은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또 구조하지 못한 것은 결국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뭐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사건을 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제 추궁한 것이 있어서 여기까지는 이제 문재인이 이런 표현을 했었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도 뭐 이런 내용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사는 대통령은 이렇게 참 그 기민하게 신속하게 잘 대응했는데 이게 뭐 보고받고 뭐 사과하고 하는 게 굉장히 뭐 대통령이 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경이 이제 늑장 출동을 했다. 선내 진입이 가능한 특수구조대가 도착하기까지 72분이 소요됐다. 그러면서 이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란 것들을 하면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제 탄핵 결정문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헌법재판소 김희수 이지성 재판관의 보충 의견에 이제 이 내용을 인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김희수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대규모 재난과 같은 국가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 상황을 지휘하고 통솔하는 것은 실질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효과까지 갖는다. 실질적으로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 수반이며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위기 상황을 지휘 감독함으로써 경찰력, 행정력, 군사력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집중적으로 발휘할 수 있고 인력과 물적 자원의 배분의 우선순위를 전환할 수 있으므로 구조 및 위기 수습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척될 수 있다. 상징적으로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재난 상황의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여기고 있다는 점을 대내외적으로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로 구조 작업지에 대한 그에게 강한 동기부여를 할 수 있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 구조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며 그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정부가 위기 상황의 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을 알 수 있어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그 재난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재난 상황에서 대통령의 역할이다라고 대한민국의 헌법재판관인 김희수 이진성은 이렇게 공식적으로 의견을 표명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기사를 마무리한 게 이제 이것도 보충 의견, 앞서 말씀드린 이제 두 재판관의 보충 의견에 나와 있는 뭐 내용인 것 같은데 이 기자는 국가 최고 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여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을 남겨둬서는 안 된다. 이것이 이제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기사는 박 전 대통령의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이 되지 않아 다행이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그 인식을 부정적인 인식을 끌어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이겠죠. 결과적으로 어쨌든 기사 내용에서 보면 낚싯배 전복 사고에서 이제 문재인이가 한 역할은 빨리 보고받고 빨리 사과하고 뭐 만전의 조치를 다하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이 기자의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기자의 생각에 따르면 대통령은 이렇게 열심히 뛰는데 해경이 늑장 출동해서 사망자가 발생했다라는 것이 이제 기사의 결론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 그리고 이제 뭐 헌법재판관들이 얘기한 것처럼 비록 사망자가 나왔지만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뛰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그 내용을 보냐면 모든 역량이 집중적으로 이제 발휘가 되었고 효율적으로 진짜 되는지 상징적으로는 이제 대통령이 막 이렇게 뭐 하라고 하니까 구조 작업자한테 강한 동기부여가 됐고 피해자나 그 가족들에게도 희망을 갖게 했고 뭐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뭐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음을 알 수 있어 뭐 최소한의 위로를 받고 재랄 딛고 일어설 힘을 갖게 했다는 아주 상징적인 역할을 다 했다고 이 기자는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국가의 책임이 어디까지냐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있는데 국가의 이제 어떤 그러니까 책임을 이제 논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본질이 이제 언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좌파파들의 어떤 이제 사상적인 선조를 할 수 있는 이제 장자크 루소라는 작자는 이제 뭐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제 사회 계약론 이런 데서 인간은 모두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어디서나 사슬에 매여 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야 된다. 인간은 인간 본래 원시적으로 자유로웠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사회 계약이라는 걸 맺어야 되는데 결국 그 사회 계약의 목적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된다. 그리하여 개인의 의지 중 공동선을 지키려고자 하는 의지를 들이 모여서 이제 보편 의지, 일반 의지, 영어로는 제너럴 윌이라고 하죠. 일반 의지를 이루게 되고 그 일반 의지에 의해서 이제 이 주권이 이제 항상 국민에게 속하면서 양도할 수 없지만 결국 이런 개인이 일반 의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은 일반 의지를 실현하기 위해서 제정된 것이므로 또 개인은 법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뭐 쭉 뭐 더 짐작하시겠지만 정말 내용 중에 하나도 맞는 게 없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나? 원시 상태의 인간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자연 환경 주위에 뭐 그 육식 동물들 또 같은 뭐 먹이 사슬에 있는 그 부류에 있는 동물과도 끊임없이 경쟁을 했어야 했고 심지어 동족들끼리도 경쟁을 하고 죽고 죽이는 상태였습니다. 이게 자유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논리의 비약이죠. 이런 자유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이게 어느 순간 아무 얘기도 없이 일반 의지라는 개인의 어떤 의지의 총합이 아닌 일반 의지라는 것이 있어서 그 일반 의지에 의해 구축된 국가, 법, 질서를 개인은 또 복종해야 된다. 이게 뭐 전형적인 좌파의 논리를 루스의 국가론에서 볼 수 있고요. 다만 여기에 이제 자유주의 국가론의 어떤 선구주자로 할 수 있는 홉스나 로크 같은 사람들은 아시는 것처럼 원래 그냥 그 인간 국가라는 것이 이제 개인 어떤 자유를 이제 억압을 하는데 이게 국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서로 더 많은 어떤 희생을 치러야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가능한 한 최대한의 개인의 자유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악이지만 차악인 그러니까 최악의 상태를 면하기 위해서 차악으로서의 국가가 만들어졌다, 선택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아시는 것처럼 홉스 같은 경우는 만인의 투쟁이라는 말로 아주 이런 점을 핵심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현대사학의 이제 태도를 할 수 있는 이제 막스 베버 같은 경우는 국가는 일정 영토 내에서 물리력을 단독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상황 방해론에 성공한 인간의 무리다라는 것으로 이제 국가를 정의했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 물리력을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즉 국가의 존재의 근거는 그러니까 물리력, 뭐 폭력인 거죠. 폭력의 행사에 있어서 그 해당 영토 내에서는 독점적으로 배타적인 지위를 지녀야 된다라는 것이 국가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영토 내에 세금이라는 것으로 형태를 뜯어서 비용을 뭐 납부를 받아서 그걸 가지고 군대와 경찰을 들어서 내부적인 질서와 그다음에 외부로부터의 어떤 침략 등을 방어하는 게 국가의 아주 근본적인 본질이라고 얘기한 것인데요. 뭐 제가 일전에도 약간 언급한 거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 국가가 가만 보시면 조직폭력배 집단하고 아주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일정한 영역 내에서 그 영역 내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뭐 자리세니 뭐니 이런 명목으로 이제 어떤 삥땅을 치고 대신에 이 조직폭력배가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영역 내에서는 해당 조직폭력배 외에는 다른 놈들이 얼씬거리지 못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이제 그 자리세를 납부해야 되는 사람들이 한 조직에만 납부해야지 뭐 여기저기 조직에서 이제 와가지고 자리세를 내라 마라 이렇게 되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그런 상태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가가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조직폭력배와 결탁도 하고 협력도 하고
뭐 이용도 하고 여러 이제 이 관계를 맺지만 궁극적으로는 조직폭력배를 용납하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저는 국가와 조직폭력배가 기본적으로 동일한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랬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그들이 조직폭력배 조직이 영향력을 넓혀서 이렇게 저렇게 힘을 갖추는 상황에서 서로 뭐 이익도 나누고 협력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국가는 조직폭력배를 탄압하는 쪽으로 선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조직폭력배가 국가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 내에 국가를 인정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용납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외부에 대한 폭력의 독점이 이제 국가의 본질이고 그래서 자유주의 국가론에서 약용국가, 즉 치안과 안보가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다. 다만 이후에 이제 현대 사회로 오면서 사회가 형성되면서 많은 이제 다양한 방면의 발전과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국가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것이 이제 현대에서의 복지국가 등등으로 이제 발전해 나왔던 것은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국가의 본질 자체가 결과적으로 대내외적인 물리력의 독점에 근본적인 본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출발한 국가가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존재가 될 수는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근대 사회,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었던 약연국가, 국가라는 것은 범죄인들을 다 잡아내고 외적으로부터 국가를 방어하면 된다. 그걸 끝이다. 라는 그런 약연국가에서 그칠 수도 없고 또 그런 상황에서 뭐 원래 근본적인 어떤 역할이 있고 원래 역시 연원이 있는 것인데 이것을 두고서 뭐 국가가 모든 것을 뭐 복지라는 이름으로든 무엇의 어떤 이름으로든 뭐 국민들의 어떤 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는 것도 원칙적으로 뭐 당연히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대형 재난 사고에 있어서 국가와 대통령의 책임이라는 것도 문재인이나 이렇게 떠드는 것처럼 무한 책임일 수는 도대체 없는 것이고요. 약연 국가와 어떤 현대 복지국가 사이에서 어떤 중간에 여건에 따라 이제 국가의 역할이 구성될 뿐. 뭐 경제적인 여건이 좋으면 또 폭넓게 또 현재와 같은 불안 같은 상황이 떨어지면 정말 최소한의 필요 불급한 쪽으로 축소되고 하는 것들에 불과한 것이고 이러한 점들을 고려해 볼 때 뭐 재난이라든가 국민의 생명에 대한 뭐 무한 책임 이 자체로 저는 뭐 무책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정말 우리나라 뭐 여러 가지 재난들이 있었지만 뭐 대구 지하철 뭐 화재 사건 또 대구 지하철 가스 폭발 사건 그 외에 숱한 해난 사고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참 세월호 사건이 굉장히 그 희생자들이나 이런 것들이 충격적이었던 정말 참 그 모두가 놀라고 안타까워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것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결론을 내렸던가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막 잘 아시겠지만 세월호 사건이라는 것은 한국 재난 대응 시스템 자체가 정확히 더 이제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해난 사고에 대한 시스템 전체의 후진성이 그대로 폭로된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각종 무리, 뭐 한강 유람선 사고 등 각종 무리와 7조 선박 사건을 일으켰던 그 유병원 일가가 또 해운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바다에 배를 띄웠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였고 한번 뭐 회사를 부실하게 운영했던 사람이 그 다음에는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 화물 적재, 선박 관리 지침 등 아무것도 없었던 그 세월호 관리 상태. 그 다음에 뭐 해양 재난에 있어서 사실상 완벽하게 공백에 있었던 상황이었고 이것이 뭐 이건 저는 그래서 그 당시 어떤 해경의 대응을 뭐 늑장 출동이다 뭐다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뭐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결과적으로 해양 경찰이 제대로 사고에 대응할 수 있는 준비, 태세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 물론 뭐 당시에 출동했던 경찰 공무원들의 어떤 뭐 자세에도 문제가 없지 않았겠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물적, 인적 대비가 전혀 없었던 것이 제 가장 또 중요한 요인이었고요. 뭐 이제는 뭐 이러저러한 뭐 김어준 외 음모론이 다 이제 뭐 좀 정리가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만은 아직도 뭐 이상한 생각들을 하고 있는 일부 뭐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제가 이렇게 쭉 사건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초반에 알려진 거와 다르게 하여튼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그게 뭐 고의로 그랬다는 것은 절대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어떤 이유에서든지 세월호에서 문제가 생긴 다음에 바로 배가 갑자기 이렇게 급격하게 경사 30도 이상 기울으면서 그 누구도 그 배에서 탈출을 하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아니었던 게 맞을 것 같고요. 그 순간 사실상 세월호에 탑승하고 있던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이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도 손쉽게 내부에서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외부에서의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당연히
뭐 이준석 당시 선장 같은 경우에 선장으로서 이제 이 배의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지금 시간을 다투고 있다. 이래서 차라리 그냥 뭐 바다 위로 빨리 뛰어내려라 라는 식으로 이제 결정을 내렸어야 되는 것은 상황인 건 분명한데 사실 뭐 선박이라는 거 저도 뭐 이후에 쭉 들었으니까 결코 절대 그렇게 한꺼번에 갑자기 중심을 잃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었고 그래서 물론 이제 음모론이 여기서 파생되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앞서 말씀드린 화물 적재나 뭐 흘수 등등이 하나도 구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급격하게 경사가 기울었고 그 상황에서 이제 유일한 방법은 빨리 외부에서 누군가 이제 와서 떨어지는 승객들을 실었어야 되는데 조류가 아주 심한 그 몽골 해역에서 또 그렇게 결정하기도 쉽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전혀 없던 상황에서 대처 능력이 전무한 가운데 순식간에 이제 배가 전복되면서 숱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저는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누구에게 전 교통사고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전 그런 것보다는 당시 이러저러한 상황에서 해난 구조에 대한 해난 어떤 그 해운에 대한 관리가 전혀 안 돼 있었던 그게 이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아직까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의 총체적인 결과가 세월호 사건으로 드러난 것이고 그것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모르겠고 나와서 어떤 제대로 된 지시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저도 잘 모르지만 그것과는 전혀 무관하게 사고가 발생하는 그 순간 세월호 탑승자들의 운명은 대부분 다 결정이 되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미 배가 그렇게 기운 상태에서 출동한 해양 경찰들이 적극적으로 더 이상의 구조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고 말이야 왜 배에 못 들어가겠냐 얘기가 들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한 해양 경찰이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의 불법 어로 작업 이런 거에 대한 대처가 주된 업무였기 때문에 그런 상상하기도 어려운 잊기가 어려운 그런 해난 사고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인명들을 많이 구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건 확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최소한 대통령이 그날 보고를 받았니 안 받았니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했니 안 취했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겠지만 바다 위에 움직이는 배라는 것이 자동차나 비행기처럼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순식간에 1, 20분 내에 출동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어지간히 가까이 우연히 가까이 있지 않는 이상 그거를 순식간에 출동해서 어떤 이 활동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은 확실하고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냉정한 분석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물적, 인적 설비를 강화하고 매뉴얼을 만들고 그 미비했던 점들을 저희가 우리나라가 더 강화하고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할 수 있었는데 구하지 못했다. 아니면은 일부러 어떤 무슨 무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는 식의 이야기들만 나오고 대통령은 탄핵되고 깜빵가고 이런 것으로 그냥 마무리되고 이후에 집권한 문재인이라는 작자는 빨리 보고받고 빨리 사과하고 빨리 하라고 지시했다. 이것을 대통령의 어떤 의무를 다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정말 실질적인 어떤 문제점은 전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결과적으로 오늘 좀 이런 비극적인 사태를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이 반복된 것이 아니냐. 세월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법적 책임까지 졌지만 실제로 고쳐져야 될 부분은 고치지 않은 것이 오늘 이태원 사태를 촉발시킨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서른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가바후스 700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서 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가바후스 700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700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 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텅텅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상사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 내 미래 내 꿈 희망 퀵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